온라인 북카페 책반. 안녕하세요. 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책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호 아픈 마음 위로해 줄 거야 책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침의 피아노 그리고 마음 챙김의 시입니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의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이 책을 쓰신 김진영 선생님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떠나는 날까지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면서 후에 책이 될 이 글에 대해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존재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의 독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런 뜻을 밝히셨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책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책을 처음에 전자도서관에서 이북으로 빌려서 봤어요. 근데 그냥 이게 저는 에세이여서 가볍게 읽고 넘기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막 밑줄도 그어야 되고 정말 써놔야 할 문구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수집해야 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책이어가지고 제가 독서 기록장에 쓰다가 칸이 없어가지고 한 번을 다 읽고 또 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독서록 쓰는 게 있네. 뭐 너무 쓸 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쓰다가 안 되겠다. 사야겠다. 결심하고 결국은 샀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결국은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좋은 구절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삶이다. 내게는 이 삶에 성실할 책무가 있다. 그걸 자주 잊는다. 카프카의 희망. 희망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 그런데 그 희망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강의 중에 자주 인용했던 카프카의 희망 변증론. 그때마다 뒤에 문장만을 붙들고 희망의 부재와 부당한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었었다. 지금은 앞문장이 비밀스러운 화두처럼 여겨진다. 세상 곳곳에 편재하는 희망들, 풍경들 곳곳에 빈 하늘 안에 대기처럼 가득한 희망들이 있다. 세상이 다시 다정해진다. 이분이 아마 생전에 카프카의 희망 변증론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근데 보면 카프카의 소설들은 읽어보면 여기 이 문장대로 희망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 그런데 그 희망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이런 좀 슬픈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항상 그 이 뒷부분의 문장의 뒷부분만 붙들고 희망의 부재와 부당한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었었대요. 카프카가 예전에 그 친구한테 쓴 편지를 보면 거기에도 책은 도끼여야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불편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얼음을 깨는 도끼처럼 정신을 확 깨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희망은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사실, 나의 것은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김진영 철학자 이분이 아프고 나서 세상이 다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문장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문장이 비밀스러운 화두처럼 여겨진다. 그쵸? 정말 대기처럼 가득한 희망들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세상에 다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침내 지나간다는 것. 이 놀라운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분명한 건 그 행복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니,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꽃들이 시들 때를 근심한다면 이토록 철없이 만개할 수 있을까?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야. 새로운 감정이 필요할 때 행동이 감정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의 균형이 잡히고 길이 보인다. 삶은 향연이다. 너는 초대받은 손님이다. 귀한 손님답게 우아하게 살아가라. 생은 과정이지 미리 결정된 시스템이 아니다. 조용한 하루가 편지처럼 펼쳐지고 있다. 오래 기다린 편지가 도착하는 아침. 지금 나를 찾아와 포옹하는 사랑의 아침. 수동적 위안이 아니라 능동적 환대의 시간. 짧지만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사이의 시간들은 내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는 일 없이 또한 존재할 것이다. 끝없이 도래하고 머물고 지나가고 또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생의 진실이고 아름다움이다. 침대방에서 프루스트는 편안하게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몇 초가 아까워서 사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건 몸과 함께 조용히 머무는 행복이다. 병은 시간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깨어나게 만든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힘이 없다.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은 힘이 없다. 지금과 그때 사이에는 무한한 지금들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을 가져오고 만들지 지금은 모른다. 좋은 구절들이 정말 많죠.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이 연계 독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프카라든지 또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같은 책들도 자주 언급이 되고, 또 프루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프루스트의 문구를 직접 여기 써넣기도 하시고, 또 프루스트가 마지막 작품을 쓸 때의 상태에 대해서도 추측하시기도 하면서 프루스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롤랑 바르트가 얘기한 비타노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비타노바는 사실 단테가 처음 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롤랑 바르트도 에도 일기를 통해서 비타노바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진영 선생님도 비타노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여기 쓰여 있죠. 그래서 이분이 소개해 주신 이런 책들을 또 연계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니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많이 소개를 해주십니다. 더 이상 내게 다가올 시간들이 없다는 것. 그건 정말 슬픈 일일 거예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 그건 더 이상 꿈꿀 수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가끔 저는 내가 미래를 끌어다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해 볼 때가 있어요. 왜 우리 미래를 원인으로 두고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 10년 뒤에는 저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지 하면서 현재는 돈을 버는 일에만 치중한다든지, 그런 삶의 형태, 목표 지향적인 삶이라고도 하죠. 물론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우리가 이루고자 했을 때 막상 이루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한 철을 살더라도 성실하고 완벽하게, 또 당장 내일 죽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이분이 저한테 많은 대답을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살아갈 용기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사랑할 것. 그리고 잊지 말 것. 매 순간 환대하고 응답할 것. 그리고 또 이 김진영 선생님이 이 책에서 중간중간 그 공백의 시간, 중립의 시간, 시간의 도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메모도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중립의 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여기도 보면 공백의 시간, 오래 찾아 헤매던 생을 이 공백의 시간에서 발견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백의 시간이 의식이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가올 시간들은 너무나 설레고, 또 지나갔던 순간들 역시 나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계속 스쳐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거를 깨닫고 정말 살아있을 수 있는,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또 그 순간을 살아내는 방법, 그것들을 깨우쳐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게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단독자의 삶,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모두의 삶과 만나야 한다고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근데 보면 이분도 그렇고 롤랑 바르트도 그렇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독자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모두의 삶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모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체가 깨어나는 비타노바의 삶을 살기를 또 그 카프카의 희망변증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처럼 세상을 다정하게 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책은 류시화 시인이 엮어낸 시 모음집 마음챙김의 시입니다. 이 시집은 요즘 진짜 핫하죠? 아마 베스트셀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얇기도 하고 그쵸? 또 이렇게 작아서 한 손에 들고 다니기도 정말 좋은 책이에요. 또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이스 글릭의 시가 여기 한 편 실려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갔냐? 눈풀꽃 이렇게 한 편이 실려 있어요. 루이스 글릭. 이분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었던지 우리나라엔 이 루이스 글릭 이분의 시집이 완역된 책이 아마 한 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 류시화 시인이 번역해서 엮은 이 외국의 시들 중에서 이분의 시가 한 편이 실려 있기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워낙 이 류시화 선생님도 또 유명하시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사실 이 시집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목에서도 마음챙김 이라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뒤에 실린 저자의 말을 보면 이 존 카바찐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집을 그 마음챙김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해요. MBSR이라는 이 명상의 한 도구로 이 시를 소개해주는 그런 모음집입니다. 시 모음집. 이 우리 앞에서 아침의 피아노 이 책에서 얘기했던 순간을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명상이 많이 알려져서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명상을 한다고 하면 좀 낯설어 하시거나 아니면 야 그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아마 이 류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명상을 너무 이렇게 대놓고 처음부터 소개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이 시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좋은 시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는 명상도 있지만 시를 읽는다든지 또 산책을 하는 거, 초록이 많은 그런 길을 산책하는 그런 것도 마음을 쉬게 해주는 여러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쉰다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해보게 해주려고 이렇게 시를 엮어서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왜 매일 잠을 자고 또 잠을 자면서 쉬고 또 매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도 우리가 마음을 쉬는 방법은 잘 모르잖아요. 마음은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꿈을 꾸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집을 읽는다든지 또 초록이 있는 길을 많이 산책하시는 거, 가 마음을 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명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명상에 대한 책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명상을 책으로 공부하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책을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시 중에 제가 가장 좋았던 시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로제.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눈풀꽃. 이 시가 바로 루이스 글릭의 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았어요. 여기.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앞에서 얘기해온 책들과 계속 맥락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을 살자. 위험.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봉우리 속에 단단히 숨어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날. 의자는 내주지 말라. 이 시는 굉장히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설명한 시인 것 같아요. 이거를 힌두교, 불교 쪽에서는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집중 명상.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미지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멍 때리는 것.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집중 명상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기 몸에,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방문객들이 계속 찾아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문객들은 계속 찾아오고 또 떠나가고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할 수 있으면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해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관찰하는
그 다음 다른 형태의 이제 명상이거든요.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통찰 명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준 시인 것 같아요. 이 시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마음의 점을 찍고 그곳에 다시 주의를 돌려오는 것. 그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혼돈을 사랑하라. 여기 이렇게 되게 예쁜 책갈피도 들어있어요.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혼돈을 사랑하라.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너의 다름을 사랑하라. 너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그것을 사랑하라. 그쵸,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정복당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는 사실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좀 연계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에서 주의를 내 호흡으로 돌리는 방법. 그걸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접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를 읽음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단련을 통해서 현재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에도 기쁜 마음으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송이 눈풀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살아갈게요. 저는 이 두 권의 책들을 읽고 현재 숨쉬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는 방법을 조금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도망만 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 책들이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 같았고, 또 이 책은 마음을 챙기면서 내게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는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분들이 살면서 또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삶을 통해서 배웠던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책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재 느끼는 매 순간은 계속해서 지나간다는 것, 그걸 매 순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찰나를 소중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숨 쉴 때마다 매 순간 깨어있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잠시라도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나머지 책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나은 콘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잠시라도 마음을 쉬게 해주고 순간을 느끼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